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 수가 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 매번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20대 청약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요 늘어나고 있다라는데 좀 초점이 맞춰집니다. 부동산 투자, 예전에는 부모님들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요즘은 연령 불문하고 이제 아주 폭넓은 그 투자층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전략도 잘 짜서 가지고 가셔야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궁금한 사항들 전화 접수 받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주세요. 생방송 중에 저희가 전화 상담해드릴 거고요. 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있죠. 서울 시내 특히 한강변을 따라서 재건축되는 쪽 관심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기사 한강변? 보니까 네네. 뭐 반포주공 올해 들어서 집값이 뭐 2억 올랐다던가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 많이 올랐죠. 계속 분위기 괜찮을까요? 점검 좀 해주세요. 수요자 입장에서요? 아니면은 매도자 입장에서요? 아,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 먼저 봐요. 수요자. 사시는 분 입장에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한강변의 용적률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네. 이게 지분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30년 연하이 됐던 아니면은 한강변 개발이 됐던 바람에 의해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 사놓고 8월 달쯤에 발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면은 지금 계속 그 분위기 타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건데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바람 투자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 하는 분은 이제 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시고 안전적인 투자를 원한다. 나는 올라갔다 내렸다 갔다가 아니라 실제로 올라갈 게 실제로 있으면 거기에 진짜 뭔가 내가 투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게 있다. 라든가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지금 팔면 안 되죠. 네, 아. 바람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네. 나의 지분이 작든지 크든지 말든지 지역에서는 돌아가요, 거래가. 그러면 분위기가 쭉 타고 8월달 지나고 나면 더 쭉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 용역 발주가 거의 20억 원이 된 거기 때문에 8월달에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게 되면 한강변에 있는 강북을 밑으로 쭉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아파트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한강을 가서 즐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휴머니즘적인 생활의 편리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비싸진다는 소리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물을 사가지고 이득을 보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느 가격을 받을지 몰라서 기다렸다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 매도하시는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아주 오래도록 아파트를 갖고 있던 분들은 절대 팔지 말고 아파트까지 받는 조건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이제 좀 출렁출렁하지만 분명히 내용이 없는 게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뭐 사업 시행인가 나서 관리 처분 될 때 보면 내 물건의 가치가 내가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한 7억에 8억에 주고 샀는데 내 물건의 가치가 뭐 한 6억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2억 정도 피를 준 거잖아요.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니까 사는 사람은 주의하시고 파는 사람도 이 방송을 보신 분 입장에 서로 상반된 입장인데 갖고 계신 분들은 지역에서는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 가져가지 마시고 파시고 그리고 사는 사람은 사되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팔아야 되는 거죠. 이 분위기는요 계속 앞으로 좋아져요. 좋아지긴 하지만 네. 실제로 뚜껑을 땄을 때 내용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 사업성, 그리고 그 분양가, 그리고 앞으로 그 더 지어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조사한 후에 사셔야겠죠.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그렇죠. 8월쯤 되면 이제 계획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부동산 가이드 전화에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렇죠. 소식들 그러니까요. 들리는 네.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어요,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 예. 한강변으로 그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가 어떻게 좀 될 것 같은지. 여의도요? 여의도 어느 곳 궁금하신 건가요? 하도 아파트. 저기서 여의도 공작 아파트예요. 공작 아파트? 네, 네. 보유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인근에 계시네요.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조금 전에 여의나루역 지나갔고 지금 스튜디오 왔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지나가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지나는 곳인데, 그 바로 옆에 아파트 제가 늘 보면서 지나가는 곳인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요거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6, 7년 됐어요. 6, 7년. 오래된 아파트인데 굉장히, 그죠? 그래, 예, 6, 7년 전에 매입은 얼마에 하셨나요? 7억 3천. 1억 3천, 7억 3천. 7억 3천이요. 예. 지금은 시세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 7억 정도 1, 2천 정도 할 거예요. 그 그 정도. 평이 몇 개가 있는데 몇 평 정도? 7억 3천짜리면 한 28평 정도 같은데. 20 예. 몇 평이요? 28천. 28평이요. 그동안에 큰 변화는 없었네요. 그죠?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연식이 한 76년 정도 된 거라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울 텐데 지금까지 어떤 그 조용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장에? 글쎄요, 거기가 땅 지분이 작다고 그랬죠. 네, 지분이 작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지 네. 서로 거래가 이렇게 없다? 예. 그래도 별로 없고, 예, 예. 그것도 재건축이 그리 잘 안 되나 봐요. 아, 그렇군요. 땅 지분이 작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들이 여의도 중에서 주거 중심지가 되어 있는 저쪽 주변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의나루 역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도를 보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일반 주거로 바라보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의도 공작 아파트 여기예요. 여기. 자, 네, 여기인데 보시게 되면 전철도 뭐 굉장히 가까이 있죠. 여의나루역도 있고 그리고 뭐 여의도도 이제 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지도 중에 편집도를 켜게 되면 상업지 땅은 빨갛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의 아파트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빨갛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예. 네, 이것은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 아니라 상업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그러면 상업 지역이라는 뜻은 지금 앞으로의 현재 법으로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상업지는. 그러니까 상업지는 아파트가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가 주상복합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게 되더라도 주상복합으로 사업이 가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지분이 11.6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사 매뉴얼대로 대략적인 계산을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지분 곱하기 보통 한 130% 정도를 잡아주는데 이것은 상업지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보통 한 200%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11.6평이라고 하지만 평가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업지이기 때문에 높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23, 4평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지이기 때문에요. 주상복합으로 올라가고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파트를 많이 올릴 수 있다. 대신에 일반 아파트가 안 되고 주상복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모습 땅으로는 그런 모습이고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또 1층에 상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한강변 앞쪽이라서 상가 또한 그렇게 안 되지 않겠다. 그러면은 조합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그 한동 뭐 12층짜리고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상업지이기 때문에 적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평가 금액을 높이 받기 때문에 주거 전용 지역에 있는 지분하고는 다르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더 좋은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이제 24평인데 시세가 뭐 7억 한 1, 2천 정도 갈 건데 7억 한 1, 2천 정도 가는 거로 계산을 200%로 하시게 되면 평당 한 3천 정도의 가격이 나와요. 지금 7억 1, 2천으로 20 한 3, 4평을 샀다. 지분을 200%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계산으로 한 3,50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500 정도의 갭이 남아있다. 500이면은 25평으로 따지면은 한 1억 정도의 수익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쪽 지역에 대한 어떤 특수 상황들은 들어가서 사실은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로서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옛날에 지금 지어진 거라서 상업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간 거지만 현재 부분은 아파트가 못 들어가요. 주상복합이 들어가요.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대신에 어떤 이제 그 서류를 다 띄어봐서 여기가 뭐 상향이 높이 층고 제한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뭐 없다 그러면은 상업지로서 그냥 땅만 바라봤을 때 그때는 내용이 일반 주거지역이랑 달라갖고 주상복합으로 사업을 했을 때 오히려 일반 지역보다 더 좋은 그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철역도 뭐 1, 2분 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요.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내용은 다른데 사실은 이 땅이 어떤 상태인지 뭐 지금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가 뭐 서류를 다 많이 띄어서 봐야지 돼요. 근데 그냥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상태로만 상업지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외려 남아있는 돈이 있다. 그래서 아직 사업성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네네. 예.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어요? 혹시 또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네. 말씀을요. 이게 이제 상업지인데 이거 상업지인지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아파트로 계산하게 되면요. 네네. 지분이 11평이다 그러면은 되게 비싼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지도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업지는요. 중심 상업지도 일반 상업지는 이렇게 빨갛게 아주 중심 상업지는 택지계도에 보면은 이제 빨갛게 네. 표시가 되고 아, 근생지구는 그렇군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는데 네. 여기 지도에서는 이제 분홍색으로 상업지를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지 땅의 11평은 일반적인 지역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지분이 작은 부분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 여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네. 주변에 신축도 없는 데다가 다른 주상복합들하고 다르게 여의도 자체는 수요자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달라요. 근데 주변에 한 2008년도에 지어진 거 한 47평대 뭐 다른 그 유명한 주상복합들이 평당 한 2,800대 해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것들은 3,500 충분히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잘만 하면 오히려 내용이 좋은 거라서 뭔가 좀 추진하는 사람들이 조합장이라든가 대의원들이 아주 그 좀 법률적으로 분석력이 좀 뛰어나신 분이 좀 하시게 되면 어쩌면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저희 어디로 안내를 해주실 건가요? 궁금한 것이요.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인데요. 예, 엄마 아파트가 재건축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지금 한번 구입을 해볼까 싶은데 어떤지요. 매수를 하실 네. 계획이시군요. 근데 재건축이 언제 되는지 하고 네, 지금 구입하면 어떤지 하고. 알겠습니다. 점검하러 갈게요. 은마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음마 아파트 예.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예. 자, 한번 음마 아파트. 혹시 몇 평형을 매입 예상 중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31평하고 34평짜리 두 개가 있는데 33평짜리? 34평하고 31평 아닙니까? 네, 34평짜리. 네네, 예. 34평이랑 31평짜리. 네네. 예. 근데 어느 게 해도 저는 뭐 큰 관계는 없어요. 이거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은데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거 하고. 31평짜리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예? 31평짜리 지분이요. 땅 지분. 지분은 네. 그건 잘 모르는데요, 제가. 그냥 가격만 대강 알고 있지. 자,
재건축 투자하시는데 재건축에 대한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가 금액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무상 지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31평, 32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평형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요. 지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던가 부동산 3법이 지금 현재 그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폐지에 대한 법들이 발표가 되면서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한 사람이 큰 거가 가져가신 사람이 뭐 한 2개 신청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또 하나 이제 그 아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졌고 음마 아파트가 원래 중간에 길을 나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정태 누구 씨의 이제 이름을 다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이제 그 소송 관계가 그 지금 조합이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음마 쪽에서 이겨서 한 660평을 찾아온 그런 상황도 있고 뭐 상황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31평을 예를 들자 그러면은 지분이 14.6%밖에 6%밖에 안 돼요. 14.6평. 그러면은 좋은 분위기로 우리가 한 130%로 이것을 사업이 진행을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한 19평 정도에 대한 것만 무상으로 잘 됐을 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또한 여기가 14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요인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시세는 10억대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19평짜리를 지금 10억 주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평당 5천꼴로 사시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먹을 게 과연 남아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샀을 때 큰 이득은 없다. 하지만 지역 안에서 바람이 불고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한 1년 전에 저한테 그 상담 오신 분이 지분 9평짜리를 30년이 됐다는 이유로 9억에 사신 분이 계신데 그 9억짜리 지분이 9평이었어요. 9평. 평당 1억을 주신 거죠. 근데 사업성이 좋다고 한 160%를 무상 지분을 계산을 했을 때에도 사실은 자기가 평당 한 7천 주고 산 그림인데 지금 트리마지도 그렇고 평당 5천대 그리고 그 반포도 그렇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4,300대 5천 가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다는 건데 그게 물건이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억에서 2억이 올랐어요. 그 물건이. 현장에서 1년 전하고 후하고 사실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불어서 가격이 올라간 거고 실제로 상투모를 잡는다고 얘기하죠.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사업 뚜껑을 열었을 때 본인이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을 들으면 아주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지금은 학습 세대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후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십리 같은 경우도 그랬고 흑석도 그렇고 지금 학습 세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워낙 통화량이 돌면서 갈 데가 없어서 분양권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다 올라져가지고 그나마 한 몇 년, 한 6, 7년 동안 스탠바이 한 게 똔똔이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음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겉에서 봤을 때 내용은 좋지만 이게 이제 어떤 그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법률적 분석이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용적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도로사선제가 폐지되면서 10억 한 어느 정도의 그 용적률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도로가 뚫린 곳을 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좋은 상황이 되고 모든 게 분위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더 좋아진다고 해갖고 용적률을 얼마나 더 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강남이라서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모든 특수한 사항을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재건축 물건으로 봤을 때는 평당 5천이면 무지하게 지금 센 거죠. 그것도 130%로 봐준 경우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바람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건 정상적인 부동산 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재건축은 언제쯤 됩니까? 자, 재건축은 지금 추진이 단계라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거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못 걸려도 7, 8년이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시청자님 고민 한번 많이 해보시고요. 현명한 판단 예, 예. 내리시기 바랄게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알겠습니다. 재건축이 언제 되는지 물어볼 타이밍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사업상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단순하니까 하고 싶었던 예, 뉘앙스의 아무것도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소화를 못 하시니까 언제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건데 네. 사가지고 본인이 지금 이걸 10억에 사잖아요. 물건의 가치가 7억으로 권리가액이 나오게 되면 3억 프리미엄을 주면은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은 25평 아파트를 10억에 받는데 본인은 13억에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이 안 되시니까 네. 재건축이 언제 되지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정말 셈 잘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매번 그 재건축 얘기 나올 때마다 대표님께서 지분 물어보시잖아요. 알고 전화 주세요. 다음 분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거 궁금하십니까? 예, 저기 인천 정서동에 청담 한라 비발디요. 청라, 한라, 비발디. 비발디. 네, 인천이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 인천 경서동에 있어요. 경서동. 네, 네. 예, 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게 가지고 있는데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져요. 아, 알겠습니다. 인천 경서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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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금 세 번째 정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여기에 있는데요. 저도 생각나네요. 생각나시죠? 네, 이렇게 물가 쪽에 있는 주택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물가 쪽에 있는 주택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평당 한 1,100에서 1,200대인데 1,300대까지 지금 방향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 이제 호수공원 쪽에 있는 건 좋은데 반대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해서 인기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옆에 뭐가 있죠? 송도도 있고 지금 국제 그 학교 때문에 밤이 막 붐이 엄청나게 아파트가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잘 못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분양 시장이 좋고 아파트가 부족하고 곧 또 이주 세대가 이제 강남에서 일어나게 되면 바람이 부니까 지금은 잠깐 가져가세요. 지금은 잠깐.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반대하니까 일단은 몇 개월간은 한 6, 7개월간은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저는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은 한 2년 정도 더 갖고 있다가 6, 7개월 후에 지금 말고요. 6, 7개월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6, 7개월. 같아요. 예. 네네. 음. 일단은 가져가는 걸로. 네,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그때서 꼭 전화 한번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뭐 2년 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6개월 뒤에 꼭 전화 주시기입니다. 자, 네네. 문자 또 한번 열어봐주세요, 아, 대표님. 네네네. 보겠습니다. 2131님께서요. 한강변에 위치한 푸른 빌라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한강변에 투룸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한강변 투룸 어디? 네, 괜찮습니까? 봐주세요. 아니 물건만 있으면 하면 돼요. 한강변에 있으면 8월 네. 달에 발표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뭐 지금 물건만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그럼 한강변이 투룸이 그냥 빌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아파트까지 받아갈 수 있는 뭐 10년 정도 놔뒀다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림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진중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강변을 제 지도를 조금만 보면서 잠깐만 간단하게 이제 디테일한 건 제가 한강변에 대한 건 이제 세미나 때 말씀을 많이 네네. 나누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룸이 저게 얼마짜리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은 한강변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몇 군데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빌라를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 들어갈 곳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제 강남이 근처 길 건넜을 때 강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곳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의도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용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쪽 외에는 투자할 만한 곳들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싶으시면 한번 오셔갖고 말씀을 나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툴은 괜찮고요. 한강변 투자 8월 달이라 괜찮고 어디 지역인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건만 있으면 괜찮다. 그런데 또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여러분들 세미나 참석해 주세요.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하산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효하기라는 주제죠. 7월 25일 토요일, 7월 27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산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매물에 집중 좀 해볼까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고요. 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매물에 대한 구체 정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저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명조 소장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매물입니까? 예, 강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의 가장 중심 지역 하시면은 테헤란로를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상업과 업무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죠. 여기에 전용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 실거주 수요라든지 향후의 매도 차익까지 꼼꼼히 알뜰하게 찾아볼 수 있는 투룸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투룸 구조의 역삼동 매물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조 소장의 매물 열어볼게요. 오늘 두 곳 준비하셨는데 어느 곳입니까? 네. 1,500만 원 투자로서 또 다른 강남의 중심이 돼가고 있는 투룸 같은 원룸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과 개포 재건축의 최고 수혜지이면서 매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개포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열어볼게요. 서초구 양재동 매물 먼저 열어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매물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1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김영조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선생님 포인트 네. 몇 가지로 살펴볼까요? 네, 두 가지로 좀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신축하고 있는 원룸의 전용 면적이 대략 6평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6평의 공간 활용도가 매우 사용 면적이 협소해서 임대 수요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임대하기에 매우 적합한 별도의 거실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약 9평의 거실만 해도 3m가 넘는 개방감 및 활용도가 매우 높은 그런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매물이라는 점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으며, 두 번째는 임대 수익형 매물이라는 점입니다. 임대 수익률이 높은 대로변의 업무용 빌딩 현대기아, LG 본사 등이 산재해 있으며 그 외에 코트라 한국도로안전교통공단 AT 센터 등 총 270여 개의 R&D 센터가 근접해 있어 직주 근접에 따른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서울에서도 많은 개발 호재와 직주 근접의 최적 매물로 안정적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양재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인근쯤 뭐가 있을까요? 우선 도로 교통의 중점적인 것들을 입지적인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양재동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남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도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양재동이 왜 도로망이 중심이 돼가고 있냐. 자,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의 마지막 IC가 양재동에 접해 있으며 자, 지방으로 이동이 매우 수월합니다.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위치에 또 있습니다. 강북으로 이동과 강동 송파권역, 분당, 판교, 경기도로의 진입이 꼭 양재동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 거쳐간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개발이 산재해 있는데요. 지속적인 인구 유입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의 대중교통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위치해 있어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 영동 세브란스 이용할 수가 있겠으며 원지동에 700개의 병실을 갖춘 최첨단 의료시설인 국립의료원이 이전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살기 편안한 곳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앞으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곳인가? 그만큼 주변 지역이 좀 개발이 되는가? 이거를 좀 봐야죠. 양재하면 꽃시장 뭐 이 얘기 나왔잖아요. 호재들 네. 정리해 주시죠. 양재동은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AT센터 옆에 있는 화해단지 개발, 그리고 삼성 R&D 센터 개발, 파이시티 개발, 또한 주변에 그린벨트 개발의 수혜지,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이 양재동이 되겠는데요. 자, 그중에 오늘은 파이시티 개발과 화해단지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2011년도에 파이시티 개발은 2011년도에 사업이 무산이 돼서 4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강남권에는 가장 큰 뜨거운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부지에 가보면 토지의 이용 면에서 가장 상위 단계인 상업지역에 무려 3만 평이나 되는 부지로, 이미 공토와 다름없는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 용도의 최고의 효율성인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지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관심사였던 제2 롯데월드, 연건평 25만 평의 건축물이 이곳에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화해단지 개발을 또 들 수가 있겠는데요. 화해단지 무려 대지가 2만 평입니다. 양재동 화해공판장은 2만 평의 넓은 또 역시 공터와 같은 그런 부지가 되겠는데요. 20층에서 30층 규모의 4개 동, 고밀도 농업 컨벤션 및 화해유통센터가 건립 예정입니다. 농업 화해와 관련된 건물 20, 30층의 4개 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개발 전략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개발에 대한 지가 상승, 또 임대 수요, 이 지속되는 인구 유입,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본 매물의 임대 가격이 상승될 예정이고 매매가 역시 상승될 예정이며 시세 차익이 충분한 그러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매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동 매물입니다. 건물 볼게요. 어떻게 지어질까 궁금한데요. 가을쯤 지어질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룸 같은 원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본 매물이 투룸 같은 원룸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신축을 계획하고 이미 지어진 매물들의 안의 구성이 6평 정도가 됩니다. 임대 수요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본 매물은 전용 면적이 약 9평, 거실 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개방감과 수납 공간, 또 임대 수요층이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세입자, 까다로운 세입자들이 기여도에 맞춰질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가 잘 나가야지만 공실률도 없고 수익성도 뒷받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협소한 원룸의 공간을 전용 면적을 늘려주면서 개방감 및 공간 활용도가 입주자의 기호에 딱 맞춘 투룸 같은 원룸이다. 자, 두 번째로는 32세대 단지형이라는 점. 201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내 유명 건설사들의 AS를 도맡아서 하는 건설회사가 신축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으며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전면 6m, 후면 6m, 양면 도로의 부지에 위치해 있어서 본 매물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도 점검해 주세요. 자, 실사용 면적이 약 9평의 매우 넓은 투룸 같은 원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매물의 가격은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액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으며 전세 시에는 1억 7천만 원, 현금 투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1억 1,000만 원을 이용하여 월세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현금 투자 5,500만 원, 이자를 제하고도 연수익 612만 원, 수익률 10% 이상의 수익성 매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까지 점검해봤는데요. 양재동 매물 매수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좀 유의할 점 몇 가지 좀 챙겨주실까요?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는 가장 점검해봐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임대 수요 및 공급 물량, 또 매매 가액, 또 현장의 도로 사정, 입지적인 사항, 시청자님들이 꼭 시장 조사를 통하여서 점검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검해드립니다. 양재동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리하시죠. 두 번째 매물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김찬민 이사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어떤 매물일까요?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 선릉역, 그리고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 인근에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뭘까요? 매력 포인트 살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뛰어난 입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테란로 바로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3개의 지하철역을 도보로 각 5분에서 6분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교통의 중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입니다. 강남의 중심축이죠.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보시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 더 개발이 될지 이런 축이 나와 있는데요. 2030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중심축이 실질적으로 본 매물이 있는 강남의 중심, 삼성동, 역삼동 주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이스 산업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강남권 하면 전용이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용 면적이 43제곱미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넓은 전용, 그에 따라 높은 임대가라든지 수익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가치, 실거주라든지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일단 교통적인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 꼽으라고 한다면? 네. 일단 테란로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만큼 상권이라든지 업무타운, 교통 이런 부분이 중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삼릉공원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하단 쪽에 보시면은 2호선이 선릉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이동하시면 상단 쪽에 선정릉공원 9호선이 있죠. 9호선이 최근에 개통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 옆에 2호선과 9호선의 핵심 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서비스로 남과 북을 이어지는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옆에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의 모형새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지역에 강남의 3개의 중심 축이 있는데요. 바로 보시면 강남대로 축이 있죠. 여기에 테헤란로 축, 봉은사대로 축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축을 안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고급 주거단지도 맞물려 있죠. 바로 맞은편에 향후의 미래 가치가 투명한 삼성동이 직선거리로 약 200m 이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학군 수요가 뛰어난 하단 쪽에 보시면 대치동이 있죠. 여기서 상단 쪽에 바로 이동하시면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 고급 명품 타운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그 편의시설을 살펴보시면 바로 하단 쪽에 업무타운, 강남역이라든지 이 주변 지역의 편의시설이 다양하죠. 또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삼성동 코엑스의 아주 우수한 그 편의시설이 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담동 명품거리라든지 바로 왼쪽에 이동하시면 논현동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주변 지역에 얽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강남 도심 속에서 최대의 녹지공원이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정된 선 삼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쾌적성과 더불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역삼동 매물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인근 지역으로 어떤 것들이 개발될까요? 또 이번에도 테헤란로가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테헤란로 바로 중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치 부분에서 테헤란로의 그 중심이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교통편을 살펴보면 본 매물 지역 바로 좌측에 강남역이 있습니다. 강남역 주변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 착공과 맞물려서 이 주변 지역에 신논현역까지 지하도시 건설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권이 이 주변 지역으로 밀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본 매물 인접 지역에 삼성역이 있습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은 앞으로 미래 5년부터 10년 후에는 가장 중심축이라 볼 수 있는 교통의 축이죠. 여기에 무려 8개의 노선이 앞으로라든지 지금 현재 운행될 예정으로 잡혀 있다는 부분인데요. 실내로 2호선과 9호선 이미 이 지역에 관통하고 있죠. 여기에 광역교통망 GTX 3개 노선, 더불어서 KTX도 연결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교통의 중심축이 현재 삼성동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기반시설을 덧붙여서 국제교류 복합도시 아시죠? 한전부지 개발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115층과 더불어서 60층 높이의 이 지역에 또 랜드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72만 제곱미터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에 현대 계열사 모든 양재동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착공 시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약 7만 명 이상 고용 창출가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약 13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지금 용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의 핵이 지금 보시면은 본 지역, 인근 지역이라 볼 수 있겠죠. 현재 보시면 테헤란로에 보면 중심 핵이 삼성타운이라든지 바로 인근의 롯데타워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주변 지역 개발 가치에 인해서 인근 지가가 보통 약 20, 30% 정도 상승한 예가 있듯이 본 매물 지역 파고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테헤란로 중심축을 창업 허브의 중심축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핵심적으로 개발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아 구글이죠. 최초로 이 지역에 창업 캠퍼스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지역에 팀스 창업타운이 내년 2017년까지 4개 동일해서 160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모든 중심축이 강남의 이 지역 역삼동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테헤란로의 뷰도 머지않아서 180도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갈까요? 역삼동 매물 어떻게 지어집니까? 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으로 지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양면 도로가 8m, 6m에 접해 있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남향 구조인데요. 현재 보시면 이 건물이 지어질 경우 거실에서 테헤란로 건물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중요한 부분이 전용 면적이 넓다는 부분인데요. 43제곱미터 실 전용 면적이 13평이 약간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실폭만 하더라도 3m 40 정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실의 쾌적성과 반방에 보시면 11자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실거주도 상당히 뛰어나지만 앞으로 향후 5년에는 실거주 수요가 밀묻듯이 들어오신 곳이 이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옵션 부분도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거실 아트홀도 대리석으로 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떤지 또 임대 시에는 가격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네. 매매 가격부터요. 네, 매매 금액이 약 3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물의 가격이 좀 높다고 보시는데요. 전용이 일반 것보다 약 2평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만큼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의 전세가가 기본이 2억 6천대 이상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약 4천만 원을 안고 투자하신다면 2년 후에는 거의 원금이 회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임대 수요가 높은 곳이 이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예상하신다면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7천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9% 정도 임대 수익을 기본적으로 안고 가십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향후에 2년 후, 4년 후 매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 차익까지 듬뿍 받을 볼 수 있는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에 대한 유의점도 한번 챙겨보자고요. 역삼동 매물 매수할 때 어떤 거 좀 조심해 볼까요? 예, 강남에 그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그 뛰어난 입지를 먼저 분석하시고요. 가격적인 그런 저렴한 평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향후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투자하신다면 역삼동 중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매물 역삼동 저희 다녀왔습니다. 정리하시죠. 마지막 매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남권 매물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 보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매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본 매물 추천 포인트 너무나 많은 추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간략하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매물과 차별화된 희소성인데요. 자, 양재천 조망권입니다. 자, 아마 강남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통틀어서 앞으로 또 뭐 지어질 다세대 주택의 투룸으로는 본 매물같이 거실에서도 양재천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은 앞으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 그만큼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라는 점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으며, 두 번째는 강남의 최고의 학군을 배정받을 수 있다. 본 매물이 강남에 내놓으라 하는 뭐 구룡초, 대치중, 그리고 개포, 숙명여고 등 강남에 내놓으라고 하는 명문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부동산 가치 투자의 벤치마크처럼 굉장히 중요한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철 역세권인데요. 강남 최고의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입니다. 개포 재건축 이주가 올해 이미 본격적으로 이주가 좀 시작이 됐고요. 자, 앞으로 계속 본격적인 이주를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본 매물이 매봉역을 이용할 수 있는 메인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지로서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입지적인 여건부터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역으로 따진다면 매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밖에 교통 뭐 편리한지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자, 본 매물은 도심이 가장 잘 발달돼 있는 강남하고도 개포입니다. 도심이 가장 잘 발달돼 있는 강남하고도 개포에 감히 강남의 전원주택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본 매물지와 양재천이 바로 접해 있으며 옆으로는 개포와 수서를 가로지르는 21만 평의 달터 근린공원이 또한 내 집 앞 정원처럼 자리해 있습니다. 다른 매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차별화되고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으며, 자, 최근에 집을 구하고자 하시는 세입자들의 임대 수요자들은 전철 역세권이면서 산책로가 있고 녹지 공간이 풍부한 그런 지역을 가장 선호하는데 본 매물이 이러한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외국인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의 렌트 또한 가능한 그러한 입지적인 장점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강남 내에서 전원주택으로서의 어떤 희소성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이거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그 주변의 개발 호재들도 좀 챙겨주세요. 앞으로 투자하면 좀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네. 우선 그 개포 재건축 이주에 대한 것들을 뭐 말씀드리기 전에 본 매물지가 접해 있는 이 토지 좌우 양옆면 또 그 일대가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공원 부지가 되는데요. 이 공원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원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는 것들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본 매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파격적인 개발 호재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는 달터 공원 정비 사업에 의해서 모두 다 정비를 공원화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접해 있으며, 또 본 매물의 특급 개발 호재인 개포 지공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은 올해 벌써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주를 다 끝내고 9월 달에 철거가 들어가고 올 연말에는 조합원들의 동호수 배전,
내년 2016년 봄에는 일반 분양을 시작합니다. 개포 재건축의 단지는 9평에서 21평형대로 본 매물과 같은 투룸 다세대의 평형대가 가장 많은 개발 수혜를 입을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동산의 가장 핵심인 매도 타이밍에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본 매물이 최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가장 많은 개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건물 특징 보러 가겠습니다. 개포동 매물 살펴보고 있고요. 얼마나 예쁘게 지어지나 점검해 드릴게요. 살펴주시죠. 본 매물 시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건설회사가 신축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서 매봉역 역세권이면서 양재천을 바라볼 수 있는 희소성 가치가 뛰어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외관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요. 자, 2016년도에 전기차가 상용화가 됩니다. 입주자의 편리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함이 본 건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입주자의 편리를 위하여 섬세한 부분까지 보완하여 신축하는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은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자, 엘리베이터 및 보안을 위한 32세대의 CCTV, 드럼 세탁기, 에어컨, 전기 쿡탑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실용성 및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내부 사진 점검하고 왔어요. 샘플하우스가 마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올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격 살펴주셔야죠. 네, 자 2천만 원 투자가 되겠는데요. 개포 재건축의 30평형의 조합원의 분양 가격은 권리가액입니다. 10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12억 원, 전세 가격이 8억에서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액 2천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 전세는 2억 6천만 원 가능하며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 집을 장만할 수가 있겠으며 융자 1억 9천만 원을 이용하여 월세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현금 투자 6천만 원으로 이자를 제하고도 연수익 720만 원, 수익률 연 10% 이상의 수익성 매물로도 손색이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에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 있을 거예요. 챙겨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점검해 주시죠.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에는 이주 수요에 의한 일시적인 매매와 임대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재건축 마무리 시점에서 이 재건축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자칫 실패하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매물과 같이 재건축 이주가 끝나고도 가격이 받쳐주는 그러한 지역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매물은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직접 점검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포동 매물 살피고 왔습니다. 정리하시죠. 방송 이후에도 궁금하신 부분들 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해달 투자연구소 김철분 이사, ANC도시개발 김영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